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업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하고 아예 칩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그 내각 인선에 안철수계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거기에 따른 불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틀 전에 송은재TV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홍준표 의원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있습니다. 어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이 후보로 선출이 됐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고 자신이 후보로 선출이 됐다면 이재명에게 자신은 10% 이상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착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시장에 출마한 부분도 착각이라고 봅니다. 안철수와 홍준표의 착각, 여러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업무보고,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도 불참을 했고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를 했다. 그 다음 이태규,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이죠. 이태규 인수위원직을 사퇴를 했고, 어제는 또 입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던 그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상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그 불만을 오늘 공식 일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이콧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배현진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개인적인 일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 정황상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철수 측을 더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변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이건 어제 그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은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 안철수계, 윤석열계가 따로 있느냐, 지금 이 인사 원칙에 맞다면, 윤석열 당선인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사 원칙에 맞다면 뭐 어느 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을 여러 명 했지만 지금 인선 기준에 맞지를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조금 불만이 섞여 있긴 했지만 결국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결정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규나 최진석의 불만, 안철수 측근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불만들과 안철수 위원장의 불만은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겠고요. 또 조금 다른 부분은 안철수 위원장은 자신이 이미 국무총리직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당으로 가겠다라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인수위는 지금 8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이 내각도 정확하게 3분의 1을 달라, 지금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추천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이,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몫으로 내각 이렇게 달라, 이 정도를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상당히 재량권을 줬다,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공동정부의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동정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꾸리는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참여하느냐, 아니면 당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선택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당으로 가겠다. 저는 이것을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송은재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맞다, 지금 당으로 간다고 해서 뾰족하게 지금 뭐 당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내각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지금 윤석열 계도 없고 안철수 계도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정치를 했지만
정확하게. 그 다음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뭐 최진석 이야기도 나왔고 이태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인사가 뭐 계파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뭐 지역 안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자신이 겪어보고 판단한 자신의 측근들도 있고요. 자신이 판단해서 확신이 선 사람들만 지금 인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 기준에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철수 위원장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양해가 있으면 구하고 이런 부분은 장제원 실장이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부족한 게 있었다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근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사퇴하고 이러면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뭐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좀 더 이렇게 안철수 위원장과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체로 보건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지금 꼭 아직도 뭐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내각도 2자리가 남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소통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이고,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사양을 하면서 포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능력 면에서나 인품 면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 윤석열 당선인의 눈높이에 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서로 지금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인사도 남아있고 또 당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선택했듯이 당권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인사위원장 지금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공동정부 균열 뭐 이렇게 갈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당권도 그냥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을 공동정부의 약속, 공동정부의 정신에 따라서 많은 부분 안철수 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는 있겠지만 당권도 역시 국무총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선택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거머쥐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홍준표 의원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 지역의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이 선출이 됐다면 자신이 민심에서 앞섰다. 당심에서 졌지만 자신이 민심에서 앞섰기 때문에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었다면 이재명에게 10% 이상 앞섰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입니다. 착각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면 10% 앞서는 것이 아니라 10% 이상 졌을 겁니다. 역선택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비판을 했는데 역선택이 자신이 바라지 않았지만 올 수 있습니다. 선거 구도상. 근데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잘못한 것은 역선택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역선택을 위한 전략을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내부 총질입니다. 그걸 지금 자신이 나갔으면 10% 이겼다. 그 말의 행간에는 그 신천지 교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8월, 9월에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뭐 11만 명이라고 자신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바람에 자신이 민심에 이겼는데 당심에서는 졌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당원들, 당심이 윤석열 후보로 결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였던 것은 홍준표 후보의 역선택을 바란 그 배신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찾아보시면 송재TV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다. 역선택을 노린 선거운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손 치더라도 너무나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그런 역선택을 노린 선거운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중반전 또는 말기에 가서는 전략을 바꿨어야 한다.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당원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자신이 조금 뭐 착각했다. 이제는 좀 바꾸겠다. 역선택을 노리고 뭐 어떤 행동을 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본선에 나가면 그건
자신의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선택의 표는. 그렇게 전략을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대구시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17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함께하는,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정치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언제나 두 사람을 꼽게 되는데 유승민과 홍준표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왜 대구시장에 나서야 하는지 모두들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이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격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김재원 이렇게 3명이 경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한 5일 정도 이 선거운동을 하고 뭐 TV 토론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경선을 해서 23일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재원과 지금 유영하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많이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홍준표를 따라잡기는, 홍준표의 인지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전체적인 어떤 흐름, 시대의 흐름에 계속 거역하는 이 대구시장 출마도 말이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구도, 선거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